네, 일부에서는 근대도시 대전, 근대도시 소재동. 예. 저희가 갑자기 역사 문화 예. 교양 프로그램이 됐어요. 갑자기 로컬 인문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소재동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2017년부터 이렇게 들여다보셨다고는 네네. 듣긴 하셨는데 2017년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와서 뭔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뭐 2000년대부터 벌써 네. 소재동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있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전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뉴타운이 유행하던 시절처럼 재개발을 추진해 보겠다고 뭐 지금도 일부 구역에서는 아직도 그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가령 중앙 2구역 예. 이런데 아니면은 뭐 지금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지역 근처 인접해서 그렇게 추진 중인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계속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좀 존치구역이라는 이름 하에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신축이라든지 건축을 허용하는 지역들이 생겼고 그런 와중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어떤 시행을 하겠다고 해갖고 공모 발표를 하잖아요. 시청 같은 데서.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시공사가 사실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었고 그동안 저도 좀 안타깝긴 했었어요. 동구민으로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분은 사실 그런 개발 계획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대전이 갖고 있던 역사성이라든지 철도 관사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당시에는 여기가 뭐 어떤 상업시설이 있던 지역도 아니었고 그냥 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냥 허름한 옛날 동네. 네네, 맞아요. 그런 옛날 동네에 처음 이제 그 철도 관사 한 채를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컨텐츠를 이제 기획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요즘 얘기하는 오픈을 한 게 이제 카페 볕이라는 카페입니다. 처음 1호점을 만드시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신 거구나. 네네네. 거의 뭐 그게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1호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오픈했던 게 이제 카페 볕하고 저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골목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라는 카페 그 두 곳을 같이 기획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었어요. 그게 소재동 카페 거리의 시작인 거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2017년에 시작해서 2018, 2019 와, 그럼 2, 3년 만에 확 거리를 바꿔놓은 거네요. 골목 산업을 거기다 잉태시킨 거네요. 네, 실제적으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이제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민간이 주도한 사실은 도시재생인 거죠. 골목 상권을 만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카페 볕이 앵커스토어 역할을 해서 고객을 그리로 유입시키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오셔가지고 거기에다 카페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저도 뭐 믿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 저는 몰랐지만 서울에서 이미 익선동을 개발한 그 로컬 크리에이터시거든요. 근데 저는 익선동에 대한 존재 자체도 모르던 사람이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은 특히 이런 정보 같은 데 굉장히 늦고 또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문화 차이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많았어요. 될 수 있는 얘기라고 표현하신 건 1호점을 낼지는 무슨 큰 얘기를 하셨나 봐요. 네, 큰 얘기를 하셨죠. 뭐 뭔가 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하나씩 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제 깨어나게 된 거군요. 네네.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소재동에 매장이 몇 개죠? 지금 한 오픈한 게 16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1호점을 내는 분이 16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네. 특히 저는 이제
지방 소도시 거의 소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에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를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로컬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앵커 스토어를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유준상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2017년도에 유준상 대표님의 아마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아, 여기 사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카페를 16개나 맞아요, 누가 맞아요. 커피를 다 사 마실 거야?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미쳤구나. 예, 네. 소재동 주민이 몇 명이라고. 아, 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오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 18년까지만 해도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저도 예. 실제적으로 일은 계속했지만 근데 18년 정도부터 매장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카페촌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제 기억으로는 19년도에 한참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또는 몰라서 네, 새로운 네. 장소를 탐구하는 분들이든 소재동 얘기한 게 한 여름 지나면서부터 아니었나 19년도 여름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도보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또 네. 역에 바로 붙어 있는 셈이니까요. 네. 역사에서 걸어 나오면 5분 10분 거리니까 그렇죠. 예, 당일치기 도보 관광하고 뭐 데이트 코스 뭐 이런 그런 걸로는 되게 좋거든요. 예. 탐험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황량한 주차장 대형 버스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서 무슨 마법의 성을 찾듯이 네네. 예, 헤매고 가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장소들이 나타나잖아요. 인테리어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하나도 없다 꽉 차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헌집으로만 보는 그 시야에 갇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카페로 바꾸지 이런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예. 뭐 요즘 유행하는 한마디로 뉴트로라는 그런 예, 식의 예. 매장들이 많잖아요. 예. 실제적으로는 뭐 익선동의 대부분이 그렇고 뭐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 예,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데 뭐 지금에서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알게 됐지 그때 당시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런 카페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뭐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로컬 크리에이터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갑자기 왜 좋은 얘기 나오다 꼰대 모드가 되셔서 솔직하게 저런 이렇게 그러니까 동년배처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참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사실은 예. 어떤 그 작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매장을 몇 개씩 이렇게 운영하고 그걸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건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카페나 이렇게 많은 데들 보면은 대기업의 뭐 F&B 계열사들이 예, 다 나중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아요. 계속 나오면은 네네. 포인트로 묶어놓고 네. 무슨 빌 뭐 이런 네. 뭐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엘리웨이 같은 뭐 그런 식은 가능하다고는 그동안 이제 알고 계신 저도 알고 있었는데 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완전히 다른 식의 매장을 기획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F&B라 사업이라든지 문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죠. 매장이 전부 다 다른 거죠. 메뉴도 다르고. 다 다르죠. 로컬 크리에이터 혼자서 그런 모든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대출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가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투자자하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같이 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발생하는 운영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좀 차후에 만약 발생 가능한 부동산으로 양도할 때 발생 가능한 부동산적 수익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신선했던 게 스타트업 미디어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소재동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말하는 소상공인의 영역을 좀 지나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색 있는 카페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6개나 되면 그래도 유명한 곳들이 일단 제일 유명한 데는 풍류가라는 그 카페는 아니고 찻집이거든요. 거기서는 커피는 안 팔고요. 가보시면은 되게 예쁜 유리잔에다가 알록달록한 차를 담아서 팔아요. 물론 가격은 저렴하진 않습니다. 지역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에 비교해서는. 근데 제일 거기서 유명한 게 뭐냐면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이제 대나무 숲이에요. 그 도심 한가운데서 그런 대나무 숲을 본다는 거는 거의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거기 대나무 숲이 있던 건가요? 네, 그 집을 매입할 때도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어요. 다음이 이렇게 사방을 막 가로막고 있었고 대나무도 있었어요. 네, 집 자체가 수십 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뭐 이거 담을 넘어서도 이 대나무 때문에 집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네네, 거의 뭐 이제 판도라의 상자처럼. 얘기만 들어도 막 흥미가 생기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영화에서 꼭 그런 거 나오면 들어가더라. 갑자기 공포 영화 생각나죠. 저 무서운 영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한번 상태를 봤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지어진 철도 관사에서 그동안 거기서 사셨던 분들의 그런 생활 형태는 조금씩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그냥 폐가처럼 방치됐던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뭐 집의 형태는 말도 못할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나무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거기서 사셨던 그 철도 공무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원래 거기 사실 때는 한쪽에 조그맣게 대나무를 심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기들을 키우고 그 아기들이 자라서 출가를 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그 자녀분들이 자주 오시질 않다 보니까 그 대나무가 자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한 3층 높이로 대나무 숲을 이룬 그런 곳이. 그런 환경적 요인을 오히려 특색 있는 카페, 그렇죠. 찻집으로 이렇게 변형시킨 케이스거든요. 뭐 그 주변에 사셨던 분들은 사실 그 대나무 숲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데가 모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을신연스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을 건데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안에 담겨진 보석 같은 가치를 찾아서 로컬 콘텐츠를 찾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출하신 거죠. 거의 느낌은 그 와우 장룡 카페 그런 느낌이네요. 네, 한번 뭐 인스타에도 풍류가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오실 거예요. 그 또 다른 곳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 거기 소재동에 있는 그 카페나 이렇게 F&B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다 새로 이제 재탄생된 곳들이 저는 그 집의 전 모습에 대한 기억들이 다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셨던 분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이 집을 파셔서 나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뭐 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담겼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지금 바뀐 모습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다 조금씩 애틋한 감정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으로 순위를 매기기에는 과거의 어떤 콘텐츠의 가치들을 너무 많이 알아서 형평성이 좀 없다. 뭘 하나 이렇게 꼽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들이 다 고유의 그런 기획된 콘텐츠가 담겨 있어서 상당히 조금씩은 다른 그런 모습이나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공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최근 이제 코로나19 덕분에 비대면성이 강조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로봇 바리스타 있는 네네네. 맞아요. 있어요. 맞다. 진짜 라운지 X. 네, 라운지 그러니까 X. 소재동 갔다 왔다 보니까는 로봇 바리스타 만나보고 왔냐고 뭐 그렇게 물어본 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로봇 바리스타가 있는 라운지 X라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혼자 라운지 X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관사 16호라는 전시 공간이 있는 그 공간 바로 옆에 별채로 매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전시 공간은 누가 만드신 건가요? 네, 이거 그 CNCT 에너지사라는 대전에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신 게 아니구나. 네네네. 회사에서 일종의 사회공원 차원에서. 사회공원의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소재동에다가 그 전시 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이세요. 마당 한 켠에 이제 조그만하게 한 평수로 따지면 한 6평 정도 되는 공간에 원래 있던 별채예요. 그게 그 관사 건물의 별채인데 그 별채를 수리를 해서 라운지 X로 지금 매장으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럼 주로 테이크아웃으로 아니요.
그 마당 한편에 앉으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또 관사 16호 뒤쪽으로 뒷마당이 있는데 일본식 주택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뒷마당이 있어도 거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뭔가 어두침침한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입구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다도 조그맣게 이제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또 원하시면은 관사 16호 안에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를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이미지가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 방문도 했지만 실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데서 모신 분이라서 좀 각별한 느낌이 듭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가 네.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면은 뭐 높을 수도 있고 네. 대부분 로컬 크리에이터분들이 창업자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자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네. 처음부터 투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가 뭔가 성과를 보여서 네. 당신의 감각과 창의력을 내가 사겠어. 그래서 투자자가 붙게 되는 건데 네네. 소재동 꼭 지금의 소재동 말고 네. 소재동처럼 그런 어떤 역사적 가치나 컨텐츠로서 그러니까 숨겨진 진주 같은 그런 곳을 발견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네. 자기만 어떤 공간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소재동 이야기가 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보통 이런 창의성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계산기 두드리는 능력이 부족해갖고 겁 없이 창업에 도전하시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 보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뭐 일단은 계산기 두드리시기 전에 그 부동산을 만약에 뭐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해갖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항상 가서 너무 좋다고 계약서 쓰고 네네. 유준상 대표님 같은 분을 찾아가죠. 네, 그러면 늦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공부를 살펴보셔야 돼요. 공부요? 네. 공부는 우리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아, 그런 공부 말고 부동산 공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적 장부라고 하는데. 다른 말이구나. 네네네. 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의 주민등록 같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으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따로. 그리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으면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하나로 통합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현재의 소유자에 관한 권리사항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건축물 대장에 대한 그 현재 그 부동산 건물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그 현재 이 건물이 실존을 하는지 등에 대한 공적 장부거든요. 약간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느낌인데요. 네네 뭐 물론 제가 100%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도심 같은 경우는 공적 장부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행정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이게 틀릴 수가 없게 다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만들어 놓는데 이 옛날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건물 등기부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건축물 대장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만들어놨던지 이렇게 광복 이후에 만들어놨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엔 다 수기로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실된 거. 네, 유실됐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든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없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임의로는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공간을 찾아서 뭘 하게 되면 야매가 되고 불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가 두 종이 있어야 되는데 한 종만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법을 어긴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무서운 얘기인데. 물론 나는 선의로 당연히 뭐 멀쩡한 건물이 있고 대부분 등기사항 증명서만 보시거든요. 소유자 확인하느라고. 근데 알고 보니 건축물 대장이 없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저희가 용도 변경이라든지 주택을 바로 식당이라든지 카페로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용도 변경 허가를 맡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새로 만드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게 그 임대료가 낮아진 공동화된 원도심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서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도시를 찾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자본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 홀려서 그런 데를 들어갈 거다. 네. 거죠. 이게 보통 부동산 통하시면은 어지간하면 이런 사고는 안 나는데 이걸 저희는 부동산 사고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전봇대에 붙여 있는 네, 주인 임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고 그냥 바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대1 직거래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원도심에서는 좀 그럴 확률이 높으세요. 근데 또 원도심은 싸다 보니까 서로 의기투합하고 젊은 애가 해준다고 맞아요. 해서 서로 좋게 갔는데 네. 둘 다 이제 불법의 길로 빠질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집주인도 거네요. 그걸 모르세요. 보통 사람들은 집주인을 알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보통 모르세요. 이게 중기부가 이제 올해 140팀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도와주시잖아요. 네. 근데 유준상 대표님이 없었으면 이 방송을 못 들었으면 140팀이 불법을 저지를 뻔했네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신다고 하면 큰 차질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공간을 꾸미는 거나 용도 이게 이렇게 해서 모객을 이렇게 해야지 좀 약간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차원의 얘기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가 되는 데인지 안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 받으시는 것 자체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돈도 많이 드나요, 혹시? 돈은 일단은 옛날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설계를 다시 하셔야 돼요. 설계 도면을. 근데 설계 도면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도 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설계 도면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려서 제출을 해서 이제부터 이걸 갖고 뭘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택에 대해서 누가 그걸 도면을 갖고 있겠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주택이 면적이 얼마고 뭐 쓰려고 용도 변경 하려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공간의 출생 신고를 새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 단계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예전에 저희가 공장 박명호 공장장님이 인터뷰할 때 동호 씨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목포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뭔가 공간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공간 때문에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뭐 좀 약간 법적인 얘기 같은 게 나와 보니까는 분위기가 막 숙연해지긴 했는데요. 또 어떤 점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원도심이 이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뭐 가령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리적인 위치가 받쳐주지 않으시면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소재동에서 있었던 로컬 크리에이터는 거의 뭐 혼자 다 하다시피 했지만 혼자 해도 그게 매장을 뭐 여러 개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지역 활성화를 자체적인 역량으로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나 혼자 매장 하나만 가져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같이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 매장만 보고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오게 할 수 있는 유인력을 갖기가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스타트업 방식으로 시작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면 개인의 크리에이티브에 기대서 새로운 꿈을 꾸는 분이라면 좀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동네에 보면은 가게들이 입점을 해와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곳들이 꼭 있어요. 있습니다. 뭐 건물도 멀쩡하고 버스 정거장 근처인데도 그런 데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녹음하는 저희 동네 이 사무실 있는 근처도 맨날 바뀌는 자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 왜 그런 걸까요? 그거? 뭐 이거는 이론이 있는 건 아닌데 흔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냥 이제 큰 대로변에 붙어 있는 멀쩡한 상가예요. 근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저기는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마디로
저희 속된 말로 지나가는 도로라고 얘기를 해요. 오.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를 매장은 볼 수는 있대. 거기에 정차를 할 수가 없다던가. 뭐 그런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뒤쪽으로는 한산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넓은 대로변은 또 피하시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오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내 눈에 좋으면 문제가 있다. 근데 동네 오래 살던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 물어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뭐 옛날에 누가 죽어서 네, 그런 경우도 그 귀신이 있어서라든가 그렇죠. 땅에 기가 세서 그보다 기가 더 센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막 예전에 한번 거기서 대박 나갖고 이사 간 사람인데 그 집 사장님이 기가 셌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위치마다 적합한 업종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진짜 뭐 여기 이 위치엔 뭐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체감적으로 저희는 여기에 이 업종이 들어오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업종들은 있거든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조금 있긴. 일종의 빅데이터스러운 감? 네네, 좀 감이기는 한데. 이게 컨설팅의 영역이군요. 죄송합니다. 기업 비밀을 제가. 네, 뭐 그런 건 근데 뭐 대부분 영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감은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원도심에 사시던 원주민들하고 그 지역 사회에 어떻게 융합이 될 것인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창의성이 독보적인 분들의 특징이 좀 약간 고집스럽다고나 할까? 자기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웃들하고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조금 민감한 얘기기는 해요. 어디를 가나 지역 유지분들이 계세요. 성주님이 계셔서. 네. 그분들이 계신데, 이제, 어느 정도 그분들은 원래 거기서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검증하려는 좀 그런 게 있으세요. 네. 신고식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좀, 네. 인사드리러 가고. 네네, 그런 게 있고, 교류가,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안 쓰는 세대잖아요, 저희는. 그쵸. 굳이 옆 사람하고 뭐 친하게 지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실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유지지 주민분들의 협조가 일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좀,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설득이나 뭐 서로 친밀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걸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건너 들은 얘기들이지만 수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본인은 카페를 하실 게 아니었는데 평생 동안. 근데 저기서 카페가 잘 되면 내가 카페 할 돈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이게 감정이나 어떤 생각 기반이 서로 약간씩은 다른 위치에서 만나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사실 우리 사회에. 그 실제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가 어디를 임대를 얻어서 순대국밥집을 잘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 사람을 내쫓고 자기 아들을 막 순대국밥집을 시킨다거나 골목 식당에 나오는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런 사례가 은근히 왕왕 좀 있고요. 실제로 그냥 남이 이제 좀 잘 되는 거를 좀 배 아파하시는 부분도 있고, 순수하신 분들은 내가 조용히 살던 동네인데 갑자기 외지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지고 소란스러워지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 약간 동네에 종교 시설이 들어와서 주차장 개방 안 해주고 그다음에 휴일날 차 막히고 이러면 동네분들 화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역화를 시켜가지고 분리를 하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주거지역 가보면 거의 근린생활 시설들이 없잖아요. 근린생활 시설을 가려면은 근처 이렇게 대로변에 상업지역으로 나가셔야 된다거나 이런 게 특히 구분이 심해서, 요즘은 좀 신도시에서는 복합 빌딩처럼 이렇게 1층은 뭐 편의점 놓고 위에는 이렇게 다가구 살고 이런 게 좀 익숙한 동네는 그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옛날 동네에서 단독주택만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런 갈등이 좀 심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네, 힙하게 보이는 소재 카페 거리지만은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점도 관측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대전 역세권이라는 곳 자체가 개발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손 탄다고 하는데 주인이 바뀌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주인 바뀌면서 세입자분들이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긴 해요.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굳이 세입자를 내쫓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전에 소재동 같은 경우는 좀 빈집도 상당한 수가 있었고 뭐 기존 세입자분들이 쫓겨난 분들도 계시긴 해요. 사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사실은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 동네에서 주민이 쫓겨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소재동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집가 상승에 대한 우려인데 2017년도까지만 해도 변화가 없는 동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가 상승률도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었던 동네거든요. 한동안 재개발 막 이렇게 붐이 불었을 때는 여기가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됐던 그런 지역인데 소재동이 근데 계속 안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유의미해진 상태에서 집가 상승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3년 사이에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죠. 거의 2.5배 정도.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좀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먹튀하려고 이렇게 부풀려 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네. 이제 거기 가서 뭔가 카페를 해보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매입해서 하시기는 사실 좀 일반 분들이 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의도했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들어와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여기를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사투를 많이 벌이셨거든요. 그러한 어떤 가치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집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 거기는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집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오르긴 했는데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업 지역이었다면 만약 이 집가가 현재의 집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풀려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멈춰 있었던 자리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얼음이 딱 녹았으니까 활성화가 되니까 이걸 오해하실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전 두 가지 관점이 보이네요. 지역 활성화랑 지역 경제 활성화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데 이제 두 개를 혼돈해서 또는 이제 오용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가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원주민들께서는 재개발이든 뭐든 빨리 뭐든 바꾸고 싶었던 그런 심리? 네, 심리가 굉장히 강하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니까 그동안은 계속 재개발 할 수 없던 지역이었거든요, 사실 거기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철도 관사들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런 재개발 될 위치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좋은 취지로 이걸 좀 보존해갖고 이제 후세들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과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원래 사시던 주민들은 현대식 건물이 뭐 확 들어오고 아파트가 새로 재개발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도 새로운 동네가 되면 좋겠는데 약간 낡고 후진 옛날 동네일까 봐.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향점이 있는 분들은 낡고 후진 게 아니라 독특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또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왜 우린 새 거가 없냐, 우리 동네에 좋은 거 있으면 안 되냐 이런 고민들이 좀 겹쳐 있으시겠네요. 지난번 저희가 마을의 진화 조희정 박사님 모시고 대화할 때 그 박사님께서 카미야마 마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답고 예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서 좋았다. 지금도 윤수상 대표님 오셔서 소재동에 대한 예쁜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예쁘지 않은 모습도 지금 말씀해 주셔서 로컬을 탐구하거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공간을 기획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큐 3일만 보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거의 뒷목을 잡을 얘기를 들으셔서 그 다큐 3일은 저도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다큐 3일 때 얘기 이제 영상이 나온 거는 그 카페촌 얘기는 아예 배제됐고요. 예, 예. 이쪽 소재 창작촌 있는 그 예, 예. 쪽으로만 영상이 만들어져서 송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마지막 기록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네. 예, 오늘 저희 공간 이야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좋은 콘텐츠들을 주셨는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공간 하면은 뭐 지역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생기게 될 그 결과물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예,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물, 토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하마터면 놓치고 지나갈 뻔한 것들을 알고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뭐 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연체동물, 예, 뼈대 없이 흐느흐느거리는 그 슬라임 같은 것이었다면 예.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몬스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느낌이 그동안 저희가 약간 그 판타지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다면 오늘 느와르를 좀 찍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로컬이 난이도가 높은데 하고 싶다는 사람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다들 용감한 분들이죠. 네네. 새로운 소상공인 내지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골목 안에 있다. 산업화 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킴프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려는지.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킴프롭이라는 회사 이름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요소를 이 회사에 담을까 이런 요소로 생각한 게 이제 프로퍼티, 그다음에 로컬, 그리고 컨텐츠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그 딱 세 개를 어떻게 막 구성해서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순간부터 고민해왔던 어떤 사업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그런 어떤 연계 그런 걸 하면서 좀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도 제가 전문 분야가 이제 그쪽이니까 어려움을 겪으실 만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계신다고 하면 조그마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컴퍼니 빌더 역할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나 업체가 설립이 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성장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로 이제 진화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시지 않을까. 개인에서 팀을 이루는 단계쯤에 꼭 만나야 될 회사를 지금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기대가 됩니다. 뭐 오늘 제가 좀 민감한 얘기도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렇게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자주 오셔서 방송도 자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네, 여기저기 로컬 이야기와 로컬 부동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비로컬도 킴프롭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네네. 모든 일은 MOU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지금 쓰는 건가요? 양해 각서 서로 양해를 하면서 각서를 쓰시고요. 예. 예, 도장 찍고 지장 찍으시고 이제 네. 그 안에다 신체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 하나 쓰시고 아, 네. 이거 방송 점점 더 범죄 조직화 돼가는 거죠. 예, 무섭네요. 예, 뭐 오늘 다 무서운 얘기지만 하여튼 조금 더 로컬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갖기 위해선 킴프롭 같은 회사들과 더 많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자, 킴프롬 얘기를 통해서 로컬 공간을 채우는 컨텐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그 컨텐츠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킴프롭 유준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